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전승교육사 유선희입니다. 누비는 여러 겹을 겹쳐서 한 장이 되도록 하는 바느질을 누비라고 합니다. 누비는 크게 손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기계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했던 바느질 방법인 손누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손누비의 형태는 일정한 간격의 세로선이에요. 여기서 형태가 세로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세로선을, 즉 누비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올튕기기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제가 올튕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을 튕기기 위해서 먼저 세로선이 되는 옷감의 한 올을 바늘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진 선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 보이시죠? 당기면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우리가 연필이나 초크로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올을 당기면 틀어짐이 없이 일정한 간격의 세로선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누비를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올튕기기입니다. 이렇게 올튕기기가 끝나면 원하는 형태로 이제 자르게 되겠죠. 그리고 자르고 나서 그 위에 충전재인 목화솜을 올리게 됩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이게 목화솜인데요. 이 목화솜을 보게 되면 거뭇거뭇한 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핀셋을 사용해서 이 티를 다 제거를 먼저 하게 됩니다. 목화솜에 티가 굉장히 많은데 핀셋을 이용해서 먼저 티를 다 제거를 합니다. 티를 제거한 목화솜이고요. 이 목화솜은 겉감 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게 될 안경집 케이스 안감이고 이 보라색이 지금 겉감이거든요. 그래서 목화솜은 항상 겉감 쪽에 놔야 돼요. 이렇게 겉감 쪽에 놓고 솜이 고정되도록 바느질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화솜이 다 고정된 바느질이 되어 있고요. 가장자리 시접 쪽에 있는 목화솜을 이렇게 제거해 주게 됩니다. 솜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떼어주고요. 남아있는 솜은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린 이 키트는 지금 겉감과 안감 사이에 목화솜이 들어가 있고, 현재 겉감은 실크예요. 명주고요. 그 다음에 안감은 이 하얀색 부분도 실크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안경집이기 때문에 안경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천으로 배색을 했습니다. 가장자리 시접 솜을 떼어내고, 그리고 원하는 형태 바깥에 있는 나머지 천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원하는 형태 바깥에 있는 천을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린 이 부분을 시접이라고 부르는데 일정한 넓이가 되도록 잘라줍니다. 이렇게 다 자른 후에는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창구멍이라고 부르는데 이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게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접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 주는 거죠. 뒤집고 탁탁 털면 나머지 부분도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은 바늘이나 시침핀 등 뾰족한 걸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뒤집어서 만들어진 형태가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형태는 이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앞부분에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이번 키트에서는 홈질, 반박음질, 감침질이 사용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질은 러닝 스티치라고 하는데 앞으로 전진만 하는 바느질이에요. 시작해 볼게요. 바늘이 앞에서 뒤로 들어가 홈질로 바느질을 합니다. 네, 다음은 반박음질을 보여드릴 텐데요. 반박음질은 누비를 처음 시작할 때와 마지막 끝날 때 두세 땀에 사용되는 바느질 방법입니다. 반박음질인데 앞에 반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좀 대비되는 단어로 온박음질이 있습니다. 온박음질은 완전히 뒤로 갔다 앞으로 가는 거,
반박음질은 반만 살짝 뒤로 갔다 앞으로 가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질과 마찬가지로 바늘이 앞에서 뒤로 들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한번 빼주고요. 이게 한 땀입니다. 홈질은 여기서 앞으로 전진만 했지만 이제 반박음질은 살짝 뒤로 갔다, 이렇게 반만 남아있는 공간에서 반만 뒤로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서 바늘을 빼주고, 또 뒤에 있는 요 나머지 공간에서 반만 살짝 뒤로 갔다 앞으로 이렇게 빼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땀 뒤로 갔다 반만 뒤로 갔다 앞으로 빼주고, 그럼 이렇게 점점 점으로 표시가 되고 뒤는 이렇게 선으로 표시되는 이것을 우리는 반박음질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엔 감침질을 해볼 건데요. 안경집에서는 끝에 모서리 1.5cm 정도를 이 바느질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감침질은 두 겹을 한 장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바느질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홈질이나 반박음질은 아까 앞으로 전진했어요, 바늘이. 그리고 바늘이 가로로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감침질은 바늘이 이 옷감과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수직으로 바늘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늘의 위치가 완전히 다르죠. 아까는 이렇게 앞으로 갔다면 감침질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위에 한 겹과 아래 한 겹을 통과하도록, 옷감을 통과하도록 바늘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이제 누벼 볼 건데요. 먼저 키트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빨간 실로 세 줄이 바느질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임시 바느질, 시침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시침질 된 세 줄을 포함해서 사이에 있는 두 줄까지 누벼서 총 5줄을 누비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올을 다 튕겨서 만들었지만, 만약에 선이 잘 안 보이신다면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경사 한 올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당기시면 선이 잘 보이게 되거든요. 만약에 선이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한번 하고 바느질을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키트에 보면 밀랍이 먹여져 있는 명주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실을 가지고 매듭 짓는 것부터 한번 먼저 해볼게요. 네, 실을 바늘에 잘 깨기 위해서는, 네, 실을 자를 때 실과 가위가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선이 되도록 자르면 실 끝이 뾰족하게 돼서 바늘에 끼우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드린 바늘 중에 긴 바늘을 쓰셔도 되고 짧은 바늘을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긴 바늘 사용해 볼게요. 긴 바늘에 먼저 이렇게 실을 끼워 주세요. 그럼 한 줄에 지금 매듭을 지을 건데, 일률적으로 일정한 크기의 매듭을 짓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실 끝이 이렇게 손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잡으시고요. 실과 바늘이 직각이 되도록 이 위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바늘이 움직이지 않도록 엄지와 검지로 누른 상태에서 남아있는 실로 4번을 돌릴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 돌린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손가락 사이로 살짝 밀어 넣어 주시고, 움직이지 않도록 다시 잡고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바늘을 끝까지 잡아서 당겨주시고, 그럼 이 안에 매듭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끝까지 한번 더 잡아 당겨주시면 단단한 매듭이 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 꼬리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매듭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제 누벼볼 건데요. 처음에 2땀, 마지막 2땀은 반박음질하고 그 사이는 다 홈질로 지금 누비를 할 건데요. 우리가 누비할 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단 바늘이 들어가요. 그래서 누벼야 될 선으로 바늘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데로나 들어가서 내가 누벼야 될 선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게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반박음질이라고 해서 살짝 뒤로 갔다 앞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끝에다 바늘을 빼면 뒤로 갈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갈 걸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바느질할 곳에서 2-3mm 정도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바늘을 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인데요. 우리가 뒤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앞에서 지금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매듭이 보이는데 이렇게 놓고는 바느질을 할 수가 없겠죠. 아까 뺐던 그
실을 살짝 잡아당기면 매듭이 그 안으로 쏙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앞에서만 바느질을 해도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요즘 누비는 이렇게 바닥에 놓고 누비거든요. 근데 옛날 분들은 이렇게 손에 들고도 바느질을 누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손에 들고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바닥에 놓고 하셔도 되는데 이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바닥에 놓고 하면 울지 않고 얘가 평평하게 고르게 누비가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만약 이렇게 들고 한다면 조금 편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좌우로 천이 움직이면서 조금 울 수가 있어요. 근데 바닥에 놓고 누빌 때는 제가 여기 지금 종이를 한 장 놨거든요. 이렇게 종이를 놔도 되고 책받침 같은 걸 놔도 되고 근데 바닥에 놓고 저는 지금 이 판이 핀을 꽂을 수 있는 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핀을 꽂아서 얘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줬지만 만약에 핀이 없다면 그냥 종이만 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한 땀 반박음질 했고요. 한 번 더 반박음질 살짝 뒤로 갔다 앞으로. 그때 바늘을 빼기가 어려우면 이 손톱, 검지 손톱 끝에 바늘을 딱 붙이셔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빼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늘 빼시고 두 땀 반박음질 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계속 전진만 하는 홈질로 누비를 해보겠습니다. 딱 소리가 나죠? 이거는 뒤에 종이를 떴다는 소리예요. 결국 겉감, 솜, 안감이 다 떠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좀 길어지면 중간에 실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끊어졌다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반박음질 2번 하고 끝낸다 그랬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반박음질 2번 하고 매듭 짓고 끝내면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오늘은 짧으니까 끝까지 가서 끝에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 중간 반박음질 하기 전까지는 계속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만 전진하는 홈질로 누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을 뺄 때 너무 많이 당기게 되면 여기에 주름이 생기면서 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을 이렇게 뺄 때 적당한 그 텐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바느질 한 요 부분을 손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주세요. 그러면 다림질 한 것처럼 이렇게 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적당히 잡아당기고 훑어주고. 바늘땀을 너무 작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에는 좀 크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숙달이 되면 바늘땀이 작아지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작게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너무 작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누비는 바늘땀이 작아서 예쁜 게 아니라 균일한 바늘땀이 연속됐을 때 아름답거든요. 커도 계속 크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땀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반은 이렇게 바닥에 놓고 하고 여러분들 또 들고 하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한번 들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거의 끝에 왔을 때는 두 땀을 반박음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홈질을 내가 어디까지 할 건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한 5mm 정도 남았을 때 이제 반박음질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땀만 더 홈질하고 반박음질 2번 할게요. 뒤로 살짝 갔다 앞으로. 뒤로 살짝 갔다 앞으로. 예. 그럼 이제 마무리 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매듭을 져야 되잖아요. 이 실을 바늘에 2번 이렇게 돌릴 거예요. 1번, 2번 돌리고 바늘을 빼고 이 매듭이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쭉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으로 딱 누른 상태에서 실을 잡아 당겨주면 매듭이 바닥에 딱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실을 살짝 당겨서 실이 나왔던 구멍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는 거예요. 실을 당겨서 그 실이 나온 구멍 속으로 바늘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아무 데로나 나와서 이 실을 잡아 당기면 그 구멍 속으로 매듭이 쏙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매듭이 그 구멍 속으로 사라지면 이 바닥에서 바짝 잘라주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누비가 완성이 됐죠. 근데 요 한쪽 끝에 지금 자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 끝에 있는 자석이 이렇게 딱 붙게 하시면 이 자석이 없는 요 반대쪽은 감침질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경을 넣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안경을 집어넣고 자석으로 딱 붙여주면 되는 거죠. 제가 감침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침질 하려면 다시 매듭을 짚고 하나, 둘, 셋, 네 번. 감침질 할 때는 아무 데로나 들어가서 이 모서리 끝으로 바늘이 나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매듭이 밖에 있기 때문에 매듭을 숨겨야 되니까 살짝 잡아당겨서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고 끝과 끝이 만나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보라색 겉감과 겉감이 서로 만나도록 감침질을 하는데 감침질은 바늘이 수직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천과 바늘이 이렇게 직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이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오도록 해서 살짝 위로 올려주면 이 천끼리 더 밀착해서 붙거든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다시 위에 보라색 천과 아래 보라색 천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얘를 꼭꼭꼭꼭 눌러주면서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면서 실을 당겨주면 더 밀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끈이 있는 부분은 살짝 통과해서 다시 여기는 겉감하고 겉감끼리만 만나긴 좀 어려워요. 좀 두꺼워서. 이런 때는 4겹을 같이 감침질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고리에 걸릴 때가 있으니까 걸리면 다시 이렇게 빼주시고 다시 감침질. 지금 한 1cm 정도 했는데 1cm만 해도 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한 1.5cm 될 때까지. 여기에서 매듭을 이제 지어 볼게요. 마지막 바늘이 이렇게 나왔을 때 2번이나 3번 정도 돌리고 바늘을 이렇게 빼세요. 그럼 매듭이 바닥까지 쭉 내려가거든요. 여기서 매듭을 지으시고 이 실이 나온 그 구멍을 또 찾아서 들어가세요. 여기서 그냥 잘라버리면 겉에서 실이 보이니까 좀 밉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자르지 마시고 이 실이 나온 구멍을 찾아서 바늘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매듭이 그 안으로 쏙 숨거든요. 이렇게 살살살살 잡아당기시고 여기에서 끊어주세요. 그러면 겉으로 나오는 실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지금 감침질로 여기를 막았어요. 맨 끝을. 이제 완성이 됐고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리에다가 미리 준비해 놓은 줄을 이렇게 걸게 됩니다. 이 줄은 여기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형태가 우리 마스크에 걸어도 되는 그렇게 겸용으로 쓰실 수 있도록 지금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쓰시다가 마스크에도 거시다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안경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